자, 그래서 우리 오픈소스 SW와 파이썬 프로그래밍, 여러분 그냥 파이썬이라고 부르는 그 수업의 2주차고 오늘 일단 내가 적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바로 스타트를 해봅시다. 일단은 시작 전설문 우리 지금 80명 결국 풀방으로 마감을 했고 제가 대충 중간중간 살펴보니까 어떤 친구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자, 내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반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개강 전까지는 우리 반 아니었는데 새로 신청해서 들어왔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 새로 신청해서 들어왔다. 1명, 2명. 일단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혼란을 틈타 경쟁률을 뚫고 우리 반에 온 친구들 환영 인사드리고 우리 지금 막 뭐 톡방이니 뭐 유튜브 채널이니 그런 것들 다 지금 우리 이 클래스에 올라가 있으니까 지난주 자료랑 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업 시간에 카메라로 찍은 거 영상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제가 지금 진행하는 7개 수업의 1주차 제목이 전부 다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설문 진행하고 똑같이 질문 받는다 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 내용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10몇 분짜리, 11분, 15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내용은 다른 반 거 재생 목록 안에 들어있는 1주차 영상에 들어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새로운 내용은 없긴 한데 아무튼 제가 다른 반, 예를 들면 우리 화요일 반 있잖아요. 1반? 그 친구들 있는 데 가서 제가 우리 수업과 관련한 답변을 했던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뭐 제가 반별로 차별을 하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 반에도 우리 4반에도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미리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11분짜리를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안 보셔도 되는데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80명 결국은 마감했고 그중에 68명이 설문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살짝 요약해 갖고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특별한 사항이 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다라면 적어주세요 했더니 English라고 적어준 친구 있었고 에스파뇰이라고 적어준 친구 있었고 무려 파이썬이라고 적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국말보다 파이썬을 더 잘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 친구들은 이제 한국말 제일 잘하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고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쓸 수 있는 거 다 골라주세요 했더니 윈도우스 11 쓸 수 있다, 10 쓸 수 있다 다 합쳐서 100%가 넘어가요. 집에 컴퓨터가 2대 이상 있나 봅니다. 아무튼 윈도우스 쓴다는 친구가 대부분이고 맥 쓸 수 있다는 친구가 20명 그러니까 29%, 30% 가까이 됐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리눅스가 깔려 있습니다가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OS는 없었고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요 맥 OS 정도까지, 맥북 정도까지는 일단은 커버를 해서 무리 없이 우리 수업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이제 내가 3시에 등교하기 어렵다라면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앞에 수업이 203관에서 끝난다라는 친구 있었는데 뭘까요? 뭘 수도 있겠죠. 엘리베이터 타는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앞 수업이 있다라는 친구 몇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뭐 버스 같은 거 타고 오는데 늦을 수 있다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내가 지금 등교하고 있는데 버스가 늦는다, 앞바퀴가 터졌다 이런 친구 있으면은 미리 톡방에다가 얘기를 해두시면 제가 몇몇 친구들 늦게 올 수도 있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두고 있을게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오지선다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사전 경험 겪어봤던 경험이랑 사전 지식이랑 선호도랑 조사하는 게 있어서 그걸 표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내 지금 경험 수준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널리 분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백지 상태인 친구가 제일 많긴 한데 30% 약간 덜 되는 느낌이고 비슷한 비율로 그래도 뭔가 프로그램 간단하게 만들어 봤다 있고 그보다 살짝 낮은 비율로 즐거웠던 적이 있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나 살짝 더 낮은 비율로 내가 밤새서 코딩을 해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가 12명이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앱스토어라든가 구글 플레이에 올려갖고 따봉을 받아본 적이 있다가 5명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들 중에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반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백지 상태가 절반 이상이고 등등등 그런 아마도 그런 거겠죠. 이제 내가 사실은 5번인데 5번 고르면 저 사람이 그거 보고 수업 어렵게 하진 않을까. 겸손의 의미로 겸양의 의미로 1번을 찍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요. 아무튼 우리 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식 수준 없음이 적어요. 심지어 4등입니다 지금. 그래서 완전 깡통인 친구들이라고 응답한 친구들이 16%밖에 안 됐고 조금은 안다 3분의 1, 그다음에 약간 안다 3분의 1, 그다음에 꽤나 많이 안다 24%, 4분의 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중에 지금 갓이 백슬래시 0, 원기호 0에 0이 팔진수라는 것을 아는 친구가 우리 중에 지금 4명이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없음을 찍은 친구들은 그리고 여기까지는 한국말이라서 읽을 수 있는데 마지막 5번째 줄은 뭔 소린지조차 몰라서 찍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 지금 우리 수업에서 쓰는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70년대 만들었던 C라든가 C++, 자바라든가 등등 엔간한 소위 메이저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 규칙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버전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라 그랬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1도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1도 중요한 거 아닌 것조차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갓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일단은 4명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이미지 5개를 제시를 했고 여러분이 그 중에 원하는 거 복수 선택할 수 있었던 문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등은 62% 친구들이 기말쯤에 돌아봤을 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등록금의 가치가 중요하다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 비율로 절반 조금 넘는 이제 선택 여러분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으면 좋겠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매주 기쁜 마음으로 요 617호에 왔으면 좋겠다. 역시나 절반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대잖아요. 천연덕스러운 공대 유무에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수업을 고른 친구가 47%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4명 중에 1명은 지금 마음속에 덕심을 간직해 두고 있다는 거.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4번을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대충 평균적인 비율인 것 같아요. 4분의 1이면 뭐 적은 곳은 막 뭐 10%도 안 되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이제 절반 이상인 곳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면 괜찮은 비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를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두고 내가 이번에 어떤 드립을 칠 것인가 어떤 대사를 뱉을 것인가를 조금씩 고민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에 해달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각색을 해서 요약을 해왔어요. 이제 잘 부탁합니다. 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뭐 기대가 된다. 그 다음에 하트를 하나를 여기다 찍어서 저한테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알려달라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수업했다 그랬잖아요. 이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 좀 재밌는 것 같더라라고 자신이 커넥션이 있다는 거를 강조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다양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의견을 제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직접 목표를 정하는 거니까 그만큼 80명이 서로 각자 다른 목표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뭐 요거는 일단은 케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한 친구 2명이 있었어요. 고학번 점수 차별은 없는 거냐? 일단은 저는 재수강이 아닌 이상 학교에서 막 일부러 깎아라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 있는 친구들 몇 학번인지 제가 막 한 명 한 명 신경 써가면서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기본적으로 자기가 2, 4학번이다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진행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재수강하는 친구만 이제 A+ 받을 만한 등수가 나오면 기타 점수를 깎아서 그거 보정하는 것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가져오면 좋겠냐? 일단은 제가 멀티탭을 이제 이마트에서 7만 원을 주고 멀티탭을 4개를 사서 앞에 2개를 이렇게 설치해 놨고 그다음에 뒤에 2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충전기 꽂아가지고 충전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파이썬 수업이긴 하지만 일반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는 그냥 같이 구경해 봅시다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노트북 닫고 구경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직접 열어서 그냥 쳐보셔도 됩니다. 배터리 충분하면. 그러다가 이제 주로 이제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이 직접 뭔가 쳐볼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실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노트북 한번 펴봅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다라면 그런 식으로 좀 전술적인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 상황에서 노트북이 있는 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죠. 단점은 등굣길 채비가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을 건데, 아니면 노트북이 없으면 사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건데, 뭐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버스 안에서라든가 열어갖고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인 친구들도 어차피 이제 3, 4학년 가면 집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 어차피 사게 될 거니까 지금 조금 저렴한 버전에, 어차피 첫 노트북은 술 먹다가 깨먹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지금부터 막 너무 비싼 거 구매하지 마시고, 집에 굴러다니는 거 전원 켜지는 거면 우리 수업 쓰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간단한 거 들고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쓸 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문 마무리하면 제가 지금 오랑캐잖아요. 저는 올해부터 우리 학교 와가지고 지금 수업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저를 잘 맞이를 해주시고 그래도 같이 한번 한 학기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나름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 설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시작점을 같이 마련을 해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정도로 마무리를 해두면 이제 진짜로 시작할 준비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다 영상 구경했습니까? 조회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아무튼 파이썬, 우리 수업용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 구성하는 방법에서 영상 올려둔 거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거를 끝까지 다 따라오셨다면 이제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허연 느낌의 아이콘이 박혀 있을 것이고, 그 친구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들이라는 친구를 써서 뭔가 직접 우리 키보드로 적어보는 활동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매우 간단한 거 적을 거고, 제가 일종의 퀴즈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니까 앞부분은 굳이 여러분이 키보드를 안 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중간에 여기서부터는 한번 직접 해봅시다라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적으면서 우리가 뭔가를 적고 엔터키를 쳤을 때 어떤 일이 그때그때 일어나나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둘 다 존재한다라는 거, 양쪽에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 유효한 무언가를 적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다양한 무언가들을 적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가지가 있나를 살짝 소개를 해두고 오늘 실습은 끝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 시간은 간단하게 경험만 해보고 다음 주 이제 또 이론 할 거 아니에요? 3주차. 그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해본 적 있잖아요? 하면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오는 단어라 그래가지고 문장이랑 실행 이렇게 두 가지를 굵은 글씨로 칠해서 지금 들고 와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수업 자료에서 굵은 글씨로 제가 적어두는 단어들은 우리 수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한국말로 적혀 있잖아요.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무언가를 이라든가 약간이라든가 이런 일반 글씨로 적어 놓은 단어들은 말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이런 일반적인 단어를 적은 겁니다. 근데 굵은 글씨로 표현하는 단어들은 예를 들면 문장 같은 거 어디 다른 수업에서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초중고 때라든가 국어 시간 내라든가, 그죠? 그런 의미를 띠는 단어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동네 내지는 좀 더 좁혀서 우리 수업 안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이 그걸 머릿속에 담아가면서 활용해야 되는, 구경해 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그런 단어가 2개가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7개 정도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어떤 단어들은 평소에는 그냥 일반 글씨로 적혀 있다가 다음 주에 갑자기 짜잔 이거 사실은 중요하죠 하면서 굵은 글씨로 변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여러분 집에서 복습하거나 할 때 유튜브 영상 볼 때는 옛날 거 영상 볼 때는 이런 굵은 글씨 단어들에 집중해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유튜브 제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들은 아마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알아서 제 한국말을 자막을 만들어 놓고 그 자막만 보여주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인식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표준어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스크립트를 써서 보실 때도 그럭저럭 이 단어들에 집중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일단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지금은 구경만 해도 돼요. 간단한 거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라는 친구랑 살짝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일종의 현장 학습 같은 느낌으로 시간을 보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바에서 쓰는 바스툴을 제가 지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앉아가서 3시간 서 있으니까 지난주에 1시간 서 있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요. 자기 지금 노트북 들고 왔는데 자기 노트북이 아직 설치가 덜 됐다는 친구들은 우리 중간 쉬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기로 하고 우리 반은 그 중간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케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하고 일단은 앞부분은 뭐 눈으로 구경하는 거 위주로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열려있는 우리가 방금 연 이 하얀색 창이 앞으로 우리 수업 및 실습에서 사용할 아이들이라는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 아이들 가서 About 아이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파이썬즈 인티그레이티드 I 대문자예요. 디벨롭먼트 인바이어먼트라고 해서 IDLE를 빼갖고 아이들이라고 약자를 만든 것 같아요. 걔 근본 없어 보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단어가 3개다. 그 단어 맨 앞 글자만 따서 IDE라고 부르는 게 근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중간에 L자를 지금 살짝 대문자로 바꿔갖고 그거를 추가를 해놨다 보시면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지금 보여드린 거는 파이썬 2 시절의 얘기예요. 파이썬 2.7 시절의 얘기고 뭔가 좀 느낌이 쎄해서 그런지 요즘은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버전입니다. 3.1, 2.2에서는 LL 자리에 러닝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 인티그레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뭔가 집약 내지는 통합 같은 느낌이죠. 필요한 거 다 우겨 넣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바이어먼트 환경이죠.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엔간한 거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것만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 L자를 러닝을 해갖고 이거는 개발용으로도 쓰실 수 있고요. 파이썬 수업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와 같은 느낌으로 두 문자어가 된 거죠 이제. 저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살짝 덕심이 깃든 왜 굳이 ID가 아니라 아이들이라고 붙여놨나라는 그런 사유가 있긴 한데 궁금한 친구들은 톡방에 물어보시고요. 아무튼 간에 자,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우리가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 환경들이 존재해요. 그것들 중에 뭐 여러분 이미 들어봤을 수도 있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주피터 노트북이라든가 뭐 파이참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요거 기준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란 친구 그냥 한 번에 다운로드해서 가장 어떤 측면에선 간단하고 어떤 측면에선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선 가장 파이썬의 본질에 가까운 포지션을 잡고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친구를 적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학습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뒷 슬라이드는 이제 정리 슬라이드라고 해서 해놨는데 자 여러분 우리 특히 2, 4학번 친구들은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13,000원을 내고 영화관에 가서 앉았어요. 거기서 바로 핸드폰 켠 다음에 결말 포함 유튜브 영상 보거나 그러지 않죠. 어차피 다가올 미래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내용은. 오늘 다가오고 집에 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딱 와서 .pdf 파일 다운로드 받고 휠 쫙 굴려가면서 오늘은 뭐 하다 집에 가나 마지막 슬라이드 뭔가 이런 거 구경하지 마시고 그냥 순응하는 의미에서 그냥 앞에서 진행하는 거 같이 슬라이드 넘겨가면서 천천히 음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밖에 못해요. 프로그래밍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구경하는 건 지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소중함을 여러분이 스스로 리스펙트를 하면서 존중해 가면서 셀프 스포일을 최대한 방지해 가면서 우리 수업 내용을 음미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켰더니 지금 보니까 커서 열심히 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꺽쇠가 3개 이런 식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네가 할 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해와 같은 느낌으로 좀 꺽쇠 3개가 적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3키를 누르고 엔터 키를 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과연 이 친구가 우리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자, 3하고 엔터 치면 무려 3이라고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3 했더니 이 친구가 3이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꺽쇠가 3개가 보이고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방금 건 됐고 이젠 또 뭐 할까와 같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5를 적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자, 첫 번째, 이 친구는 아까 전에 3이라고 말했으니까 이번에도 3이라고 말할 것이다. 일관성 있는 친구다. 두 번째, 아까는 우리가 3이라고 엔터 쳤더니 3 나왔었고 이번에 우리가 5하고 엔터 칠 예정이니까 이번에는 아마도 5라고 답변할 것이다. 자, 뭐가 정답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대학교 수업에서 이런 걸 굳이 한다는 건 당연스럽게도 아까랑 다르게 5라고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자, 왜 지금 5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왜 지금 5라고 나왔습니까? 너무나도 자명하죠. 트리비얼하죠. 이거는 우리가 5하고 엔터 쳤으니까 이 친구가 우리한테 5라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답하면 유일한 정답이 되는 거고 완전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하고 엔터 치면 7 얘기하고 11, 13 얼마든지 다양한 소수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3을 적고 더하기를 적고 5를 적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이전까지는 7 하면 7하고 11 하면 11하고 13 하면 13 했거든요. 이번에는 세 글자를 적었어요. 3 더하기 5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칠 거예요. 과연 이 친구는 자, 이전까지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한테 3 더하기 5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적은 내용 똑같이 얘기했었으니까요.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번에도 느낌이 세하죠. 자, 보면 엔터를 치면 무려 3 더하기 5가 아니라 8이라고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친구가 이 세 글자를 보고 아이 덧셈 하라고 알았어 하면서 3이랑 5를 더해서 그 결과에 해당하는 8을 손에 쥐고 아 8이구만 하고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막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방과 후 뭐 코딩 교육 막 그런 거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런 거 하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흥분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선생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라든가 다양한 반응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박수 같이 치면서 선생님 가지 마세요 뭐 울고불고 하다가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럴싸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3 빼기 5하고 엔터 치면 어떨까요? 이러면 무려 마이너스 2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알았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저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음수의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예요. 이제까지 말했던 그냥 8은 사실은 양수 8이었던 겁니다. 플러스 8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뺄셈 결과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친구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 태블릿 같은 거 많이 봤으니까 컴퓨터 동네에서 곱하기 하려면 3x5 같은 게 아니라 Shift 8 하면 나오는 별표를 쓴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이 별표는 애스터리스크라고 부르고 아무튼 Shift 8 하면 나옵니다. 자, 이거 엔터 치면 이제 3, 5, 15니까 15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 나누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반적으로 막 3 한 다음에 막 뭐 있을까요? 그 기억하고 한자 하면 나오는 여기서 막 이거 아니네. 디귿 한자인가? 아, 여기 있네요. 막 이거 골라가지고 이거 씁니까? 아니죠. 이제 한자키 없는 키보드도 많으니까
여러분 오른쪽 쉬프트 키의 왼쪽에 있는 슬래시를 써서 3/5 하면 3을 5로 나눈 결과를 알고 싶어와 같이 적은 셈이 됩니다.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올까요? 3을 5로 나누면 뭐가 나옵니까? 무려 0.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소수의 개념도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도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해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무튼 0.6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친구는 그냥 숫자를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사칙연산이라고 말하는 기본적인 계산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내가 곱셈 결과를 알고 싶어 얘기해주면 엔터 치면 그 친구는 나 대신 곱셈을 해서 결과를 알려줄 수도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몇 가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사칙연산 한다는 걸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자 이거 저만 칠게요. 일단 우리 원래 목표는 3 더하기 5 해서 덧셈 결과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5를 적다가 갑자기 딸꾹질이 나서 3 더하기까지만 치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퀴즈예요. 또 1번 얘 3 더하기 5 적으려다가 딸꾹질 난 거니까 내가 지금 8이라고 얘기하면 적당히 센스 있다는 소리를 듣겠구만. 두 번째, 지금 두 글자 이렇게 적었으니까 이 두 글자만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해야겠구만.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과연 엔터 치면 8이 나올까요? 엔터를 치면 무려 이전과는 다른 색상으로 빨강색으로 오류를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yntax error 한 다음에 콜론 찍고 invalid syntax, 유효하지 않은 뭔가 신텍스래요. 신텍스가 무슨 뜻입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램마는 들어본 적 있죠. 그램마, 뭐 listen and repeat 뭐 그런 거 영어 시간에 들어봤을 거잖아요. 자, 그램마가 약간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문법을 얘기한다면 신텍스는 조금 기계적인 수학적인 내지는 답정너 같은 느낌의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느낌의 문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 같은 수준의 문법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지금 이게 요 아이들 뒤에 있는 친구는 미리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 우리가 적은 내용을 읽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상 3 더하기 5 같은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더하기 하라는 거구만. 우리가 의도한 결과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3 더하기 이 두 글자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나보고 덧셈을 하라는 건지 네 의중을 헤아려 달라는 건지 아니면 3세 이상 같은 플러스 3을 의미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해서 지금 빨간색 오류 메시지를 내뱉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색상이 다르죠.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도 3 더하기 5라고 치고 싶었는데 이번에 3을 적으려다가 새끼손가락이 좀 어긋났어요. 더하기 5까지만 치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8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죠.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는 엔터 치면 이제 5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5하고 엔터 친다면 걔는 확실히 마이너스 5인 것 같잖아요. 우린 지금 양수 5야, 음수 5가 아니라 양수 5야 라고 적은 셈으로 쳐준 겁니다. 그래서 양수 5야 라고 답변을 하고 싶었던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5에서 플러스를 빼버리고 그냥 5라고 말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우리가 잘못 적은 거고 원래 8이라고 나오는 걸 기대했다면 우리는 5타를 내므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신텍스 그러니까 규칙상으로는 얘는 틀린 유효하지 않은 한 줄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 작업을 수행해 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수학은 이 정도로 할 줄 아나 봐요. 우리가 저 신텍스인가 뭔가를 잘 알고 있다면 필요한 거 뭐 더하기 3번 곱하기 2번 열심히 복잡하게 적고 엔터키 치면 그거에 맞는 적합한 작업을 해서 결과를 알려줄 겁니다. 수학은 잘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지금 미적 배우잖아요. 이 친구 미적도 아마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지금 보면 되게 유창한 영어 인밸리드 막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영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3이 영어로 뭡니까? 그죠? 3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3하고 엔터 치면 Do you know English 하면서 3이라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쳐보면 이번에 조금 길게 오류를 뱉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위에랑 다르게 네임 에러, 이름과 관련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네가 적은 3라는 거는 define 돼 있지 않대요. 모르는 단어인가 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너 혹시 true를 3라고 잘못 적는 그런 사람이니? 라고 우리한테 역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단어는 알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하지만 3는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3하고 엔터 치면 3이죠 하면서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3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됩니까? 아니죠. 알려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알려주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막 수학 시간에 뭐 x는 3이다, x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그런 거 등식 내지 부등식을 구경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게 3는 3 하고 엔터를 쳐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의 목표는 얘는 지금 3가 뭔지 모르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면서 3는 3이야 그런 줄 알아 하고 엔터를 치고 싶은 겁니다. 자,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무슨 반응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자, 무슨 반응 나올까요?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할까요?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를 치면 무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크한 친구입니다. 내가 힘써서 알려줬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항상 빨간색으로 뭔 소리 하는 거니? 나 그거 모르는데? 아니면 나 더 쌤, 나노쌤 했더니 0.6 나왔어 라고 따박따박 답변을 해주던 친구가 뭔가 좀 우리가 지식 갑질이죠.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려고 엔터 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냥 무시를 해버린 거냐? 한 번 더 확인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3를 적고 엔터를 치면 이제는 우리한테 3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해봅시다. 왜 지금 3이라고 우리한테 답변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3가 3이라는 그거는 어떻게 알게 됐지? 위에서 말해줬으니까 우리가 그죠? 자, 지금 보세요. 동일한 5글자를 다시 한번 적었어요. 자, 동일한 3을 엔터 치면 항상 동일하게 답변을 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3 더하기 5 항상 8이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일한 5글자를 적었을 때 이전에는 오류를 뱉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오류를 뱉지 않고 우리가 의도했던 3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이랑 이후랑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적어놨던 3는 3, 엔터 쳤던 이 부분이 아마도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게 지금 봤을 때는 유일한 이유가 될 것 같죠? 그리고 완전한 이유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왜 3이라고 말하냐? 네가 아까 전에 3이라고 나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라고 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그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영어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지금 3는 알게 됐지만 여전히 5하고 엔터 치면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5는 심지어 비슷한 단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영어는 우리가 그때그때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숫자는 잘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등등등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3 나누기 5를 한다 칩시다. 아까 0.6이었죠. 3 나누기 4 하면 얼마입니까? 0.75죠. 3 나누기 3 하면 1.0, 3 나누기 2 하면 1.5, 3 나누기 1 하면 3.0 나오고 3 나누기 0하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거는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초중고 수학상으로는 아마도 분모가 0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적 시간에도 뭔가 막 미분 같은 거 하다가 체인룸 같은 거 쓰다가 갑자기 분모가 튀어나오면 기본적으로 괄호 열고 분모 부분 예를 들어 x라든가 뭐 그런 거는 0이 아니다라는 걸 중간중간 전제해 가면서 식을 전개를 해봤을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고 엔터를 치면 무려 0으로 나누기 에러 전용 오류 메시지를 뱉는 걸 볼 수 있어요. 나 지금 나눗셈 하려고 봤더니 분모가 0이야 꺼져 하면서 뭔가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고 오류를 내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잘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되게 파워풀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나눗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21분의 15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15분의 21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풉니까? 암산으로 한다 치면. 여러분은 이제 약분이나 통분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분모를 1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모 분자에서 최대 공약수를 각각 나눠서 그 결과를 가지고 소수점을 재기 시작한다든가와 같이 지금 대학생인 여러분은 얼마든지 복잡한 숫자가 있을 때 그걸 나눗셈을 한 번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눗셈을 2번, 3번 해가면서 아니면 중간에 곱셈도 해가면서 원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초등학생 친구들이 뭐 17분의 2를 한다고 치면 일단 이렇게 연습장에다 적어놓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1은 2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공란이 되는 거고 17이랑 2랑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17이 2보다 크니까 2, 8에 16이니까 16 적고 그 다음에 뺄셈을 해요. 1이 남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몫은 8이요 나머지는 1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여기 소수점을 찍고 여기 0을 붙인 다음에 다시 한번 5, 2, 5, 10 해서 결국은 나머지가 0이 뜰 때까지 쭉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나눗셈을 하기 위해 곱셈과 뺄셈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요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뺄셈을 통해서 나눗셈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3 나누기 2 한다 치면 3을 일단 놔두고 거기다 2를 그냥 다짜고짜 뺍니다. 그럼 성공했죠? 그러면 1이 남아있고 몫은 1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1 남아있으니까 내 손에 아직 0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에 0.3을 뺄셈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뚝뚝뚝 진행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내가 지금 제대로 얘기했는지 0.2를 빼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 나누기 1을 하면 3을 놔두고 1을 총 3번을 뺄셈을 해서 몫은 3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 나누기 0을 한다 치면 앞에 3을 놔두고 0을 한 번 뺍니다. 아, 몫은 1이구나 마음속으로 기억해둬요. 그 다음에 숫자 보니까 여전히 3이 남아있어요. 다시 한번 0을 뺍니다. 아, 몫은 2구나, 10이구나, 100만이구나, 1억이구나. 나눗셈을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열심히 오른손에 있는 숫자를 빼가면서 더 작아질 때까지 수행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 친구는 동작을 하는데 백날 무슨 숫자든 걷다 0을 빼봤자 0이 나오지 않잖아요. 0 나누기 0이 아닌 이상.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 동네에서는 절대로 0으로 나누기를 직접 시도하지 않아요. 나눗셈을 하기 전에 혹시 분모가 0인가? 그럼 나 큰일 나는데 하면서 분모가 0인 게 확인되면 나눗셈을 하지 않고 오류를 뱉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 열고 디바이드 바이 제로, 버닝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수많은 컴퓨터들이 0으로 나누기를 시도하다 불타버리는 거를 영상으로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한 친구다 보니까 파이썬 동네에서도 혹시 프로그래머가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엔터를 친다면 깜빡 속아 넘어가서 불태우거나 하지 않고 바로 너 지금 나한테 자살하라는 거니? 이러면서 제로 디비전 에러를 뱉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용 에러까지 뱉을 수 있는 상당히 똑똑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구경하면 대충 우리 현장 학습으로 볼 만한 건 얼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지금 우리가 언제 잠깐만 3시 수업이니까 쉬는 시간 1시간 반 하면 4시 반인 거죠? 지금 우리가 45분 지난 거지? 대충 한 4시 한 20분쯤에 쉬기 시작할게요.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그래요. 잠깐 컴퓨터 시계랑 얼마나 잘 맞나 볼게요. 저 뒤에 시계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계로 4시 20분까지 앞에 있는 사람이 계속 나불거리고 있다라면 저한테 강렬한 눈빛으로 어필을 해주세요. 우리 당장 쉬어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럼 제가 눈치를 채고 지금부터 20분간 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백 슬라이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3을 적고 엔터키를 쳤더니 우리한테 똑같이 3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3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오류를 뱉든 뭐 3.0 얘기를 해주든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꺽쇠 세계를 보여주면서 다음번엔 뭐 할까라고 우리한테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딴 거 적고 엔터 치면 다음에 또 딴 거 반응을 구경할 수 있고 다다음 거를 우리가 또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등등등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하나씩 적어가면서 프로그래머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인터랙티브라고 부릅니다. 인터랙티브. 액티브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액티브가 무슨 뜻입니까? 그죠? 반대말은 패시브죠. 보통 막 스킬 같은 데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티브 스킬이다 하면 Q 같은 거 눌러서 이제 그거는 이제 타겟팅이냐 논 타겟팅이냐 그런 거 이제 논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액티브는 그렇게 활동적인 직접 뭔가 수행하는 과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고, 그럼 여기에 인터가 붙었어요. 인터는 무슨 뜻입니까? 인터체인지 같은 거 막 그 교통방송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교차로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나들목이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는. 아무튼 그래서 인터는 우리말로 하면 일종의 쌍방폭행 같은 느낌이에요. 혼자서 한쪽으로만 패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한 대 맞을 수도 있는 상호 간의 뭔가를 수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게 액티브에 붙었으니까 상호 간에 액티브하게 내가 한마디 하면 쟤도 한마디 하고 내가 두 마디 하면 쟤도 두 마디 하고 등등을 할 수 있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자체는 일종의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거를 명사처럼 보통 씁니다. 인터랙티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거로 파이썬을 사용하는 인터랙티브다 해서 파이썬 인터랙티브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하얀 창 뒤에 있는 친구랑 나랑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 신텍스를 가지고 원하는 거 얘기하고 답변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제공하는 거냐면 좀 더 정밀하게는 아이들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제공하는 모드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하얀 창 자체의 제목은 아이들 쉘이라고 이제 적혀 있었어요. 쉘은 무슨 뜻입니까? 그 조개 껍데기 그 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 같은 모드를 내가 하나 얘기하고 기다렸다가 답변 듣고 할 수 있는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창, 까만 창일 뭐 도스 창이라고 부르는 까만 창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창을 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인터랙티브니 뭐 쉘이니 막 그런 거 튀어나왔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뭉뚱그려서 인터랙티브 내지는 하얀 창이다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본인 아이들을 검은 창 모드로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프로젝트에 띄울 거니까 밝은 색이 좋아서 그냥 일반적인 하얀 창으로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아무튼 하얀 창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씩 우리가 뭔가를 시킬 수 있는 모드예요. 열심히 뭔가를 적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치면 그 하얀 창 뒤에 있던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우리가 적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해줄 겁니다. 일단은 인터프리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는 명사죠. 인터프리트라는 행위를 해주는 친구. 인터프리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시금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하나씩 무언가를 읽고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작업을 수행함 정도를 표현하는 동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1도 중요하지 않네요. 이 동네에선 저런 식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단어로 부른다 정도로만 납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가 방금 전에 한 줄 한 줄 한 땀 한 땀 적어봤었던 여러분이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나하나 적게 될 그렇게 적고 엔터키를 쳐서 뒤에 있는 친구한테 전달을 하고 그 친구는 그걸 읽어서 내용물을 보고 작업을 수행하게 될 그 하나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보통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문장을 읽고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거를 실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행, 영어로는 execute 정도가 돼요. 그래서 문장,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적는 것이고 실행, 우리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 하얀 창 뒤에 숨어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행하는 행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오늘 나올 두 가지 굵은 글씨 단어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3 적고 엔터를 쳤더니 똑같이 우리한테 3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뒤엔 이제 3만 항상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5하고 엔터를 쳤다면 얘는 5하고 보여줄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적은 걸 그대로 반사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3 더하기 5 같은 느낌으로 세 글자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그 3 더하기 5 세 글자를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덧셈의 결과에 해당하는 8을 대신 보여주는 것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뭔가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3는 3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그 시점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었어요. 뭐 어쩔 때는 이제 뭐 뭔 소린지 모르겠다 빨간색으로 오류 메시지를 다양하게 뱉는 것까지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문장을 어떻게 적었냐에 따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행하는 실행의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문장을 실행할 때 그 문장에 무슨 글자들이 어떻게 적혀 있냐에 따라 그 문장에 적혀 있는 내용에 따라 이번에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할 건지를 결정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시키고 싶다면 좀 더 복잡하게 문장을 적고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전의 케이스들과 다르게 빨간색 또는 파란색 뭔가 반응을 보였던 케이스랑 다르게 실행하는 시점 내지 실행이 끝난 직후 시점에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별다른 반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3 엔터 쳤을 때 네임 에러 대신에 3이 뜬 걸 봐서는 확실히 얘 적고 엔터 키칭 얘도 확실히 문장으로 지금 간주가 된 거고 유효한 문장으로 간주된 거고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3는 3이구나 라고 얘가 기록해 뒀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관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류 메시지는 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내용을 못 알아먹은 경우에 얼마든지 오류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하얀 창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내뱉는 오류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잘 띄는 빨간색으로 보여주도록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여러 줄짜리가 있을 수 있고 한 줄짜리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마지막 줄 가장 왼쪽에 무슨 에러라고 적혀 있나만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하기 위한 실마리를 좀 더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텍스 에러 말 그대로 이게 문장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할 때 나오는 거고 이름과 관련한 오류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아직은 모르고 있는 단어를 섞어가지고 문장을 구성했다면 얘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0으로 나누기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나중에도 새로운 오류들이 한 2가지 정도 중요한 게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0으로 나누기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러분 대부분 상황에서 과제하거나 프로젝트 할 때는 얘 또는 얘 때문에 종종 고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비슷한 거 뜰 거고 방금 봤었던 그런 느낌대로 야 아직 모르고 있구나. 우리 하얀 창 뒤에 있는 친구가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고 있지? 큰일 났네 하면서 톡방에 물어보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대충 구경해 본 것 같고 뭐 별거 없었죠. 초등학생들은 즐거워하겠지만 대학생들이 즐거워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조금씩 살을 입혀가면서 우리의 기본기를 쌓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심지어 오늘 살펴본 내용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 받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동등하게 써먹게 될 내용이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보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걸 살짝 주지에 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살짝 관점을 바꿔서 이제까지는 인터랙티브를 열심히 갖고 놀았다 보시면 돼요. 이제 내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노트북 살짝 켜고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축키님 뭐니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친구들이 이제 코멘트를 남긴 것 중에 앞으로도 이렇게 쉬운 거 합니까? 라고 질문한 친구가 있긴 했어요. 좀 더 어려운 걸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갓 고른 친구겠죠. 설문에서. 여러분도 몇몇 친구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자 난이도는 점진적으로 어려워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막 끝판왕 같은 거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1학년 수업인데 일종의 분위기에 휩쓸리기 시작하는 단계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준비된 친구들은 이제 아이들 창에서 컨트롤 N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N을 누르면 여기서 그냥 이걸 띄운 다음에 컨트롤 N 아무렇게나 누르면 Untitled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가진 진짜 메모장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매우 단출한 창 하나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창이 뜨면 성공하신 거예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이거 지금 나 안 뜬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윈도우 쓰는 친구들은 크게 상관없는데 맥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 컨트롤 C를 눌러야 되는 상황에서 한영 키가 눌려 있다면 컨트롤 치읓을 누른 거로 간주를 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컨트롤 C 해보세요, 컨트롤 S, A 해보세요 할 때 본인 컴퓨터에서 잘 안 된다라면 혹시 한영 키가 눌려 있는 건 아니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컨트롤 N 누르면 Untitled라 적힌 새 창이 뜨면 성공이고 그 새 창에다가 자 인터랙티브에 적는 게 아니에요. 방금 뜬 새로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그 창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적어 봅시다. 다 적으셨으면 컨트롤 S 눌러서 적당히 바탕화면에 저장해 두시고 F5를 누르면 우리가 처음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까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아무튼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PPT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적었습니다. 개 같은 놈이죠, 그죠? 자, 여러분도 우리 .pdf 파일 있잖아요. .pdf 파일에 이 내용이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드래그해서 복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냥 텍스트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제 제가 앞에 거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 .pdf 파일에서 그 슬라이드 찾아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서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하얀색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그거대로 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저장하고 바탕화면에 적당히 예시 정도로 해서 저장하고 저장하면 이제 아까 전까지는 그냥 Untitled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창 제목에 예시.py입니다. 걔가 지금 제 컴퓨터 어디에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습니다. 파이썬 몇 점 몇입니다 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F5 누르시면 자 약간 특이하게 인터랙티브가 다시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재시작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음. 아무튼 까만색으로 얘기해주고 그 밑에 이제 근본 있는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13글자가 예쁘게 튀어나오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꺽쇠 3개가 뜨고 커서 깜빡거리는 걸 봐선 이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은 이미 끝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셨다면 성공이에요. 자, 예상한 대로 근데 그게 인터랙티브의 결과가 나왔다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2줄짜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 2줄 중에 얘는 아마도 별 의미 없었을 것 같아요. 이 한 줄로 인해서 이걸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F5를 눌렀을 때 화면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가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못 믿겠다라면 지금 이 따옴표 사이에 적혀있는 글자들을 다른 글자로 바꾸고 다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일단 그거는 사실이에요.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적어본 .py 파일에다 적어본 이 한 줄도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장이다라는 건 이 내용 그대로 인터랙티브에다 적고 엔터키 치면 방금 전 F5 눌렀을 때랑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랑 동등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서 아까 F5 눌렀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다가 저 문장을 그대로 적고 엔터를 쳐도 이러면 말 그대로 이 문장을 지금 실행한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지금 나한테 파란색으로 아까랑 동등한 결과를 내뱉어 주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인터랙티브 우리가 문장 하나씩 적어가면서 저 친구한테 실행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우린 지금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든답시고 이렇게 두 줄 적었고 아마도 이 줄이 중요한 것 같고 이렇게 적었더니 저렇게 출력됐고 인터랙티브에 적어도 저렇게 출력된다. 달리 말하면 이 한 줄은 진짜로 파이썬 문장이 맞고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은 지금 일단은 이 문장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위에 적혀 있었던 요 Shift 3 하면 적을 수 있는 요 기호로 적어둔 내용,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다르게 적어도 심지어 아예 안 적어도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미래의 나를 위해서 힘내라 같은 걸 적는다든가 얘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간단히 메모를 해두는, 노트를 해두는 용도로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적을 수 있는 주석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코멘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줄의 맨 왼쪽에다가 요 Shift 3 하면 적을 수 있는 넘버 사인을 붙여 놓으시면 얘부터 얘 오른쪽에 적어 놓는 모든 글자들은 주석으로 간주를 하게 돼요. 자, 요 Shift 3 요거 샵 아닙니다, 여러분. 우물정 아니에요, 이거. 넘버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은 정갈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홈워크 이런 식으로 막 교수님들이 막 쓰시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홈워크 샵5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이럴 때는 홈워크 넘버 5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 자체는 넘버 사인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일 때는 그냥 넘버라고 발음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 지금 C 같이 배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1학년 친구들. 거기서 아마 이런 걸 써본 적이 있겠죠?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C 동네에서 이런 거 할 때는 저도 샵 인클루드, 샵 디파인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해요. 아무튼 나중에 여러분 이제 면접 같은 거 갈 수 있잖아요. 막 네이버 같은 데 뭐 입사 면접 같은 거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거를 이제 샵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상하게 넘버 사인이라고 부르면 최소 배우신 분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면접관님께서 다르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살짝 챙겨두시는 걸 추천해 볼게요. 아무튼 주석입니다. 자, 조금만 더 응용을 해봅시다. 10분이요. 10분만 더 응용해보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친구들은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를 써서 지금 깜빡거리는 커서를 이 문장 맨 왼쪽 P보다 왼쪽에다가 깜빡거리도록 놔두시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아래와 살표 키를 누르면 이 한 줄 전체를 선택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Ctrl C를 한번 누르고 Ctrl V를 한번 눌러보세요. Ctrl C, Ctrl V입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Shift 아래와 살표하고 Ctrl C하고 Ctrl V를 하면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Ctrl V를 누르면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이 윗 문장에 해당하는 그 문장과 동일한 한 줄을 다시금 적는 게 가능합니다. 한 번 더 Ctrl V 하면 3번 적을 수 있고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우리 수업에서는 복사 붙여넣기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새로 만든 그 아랫줄 따옴표 안 내용물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적고 저장하고 F5 누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법한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0분 남긴 했는데 자, 여기서 단축키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축키랜다.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봐봐요. 우리 원래 지금 하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적혀 있었던 데서 따옴표 안에 적혀 있는 요 글자들만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걸로 바꾸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Shift 키를 누른 채로 열심히 왼쪽 화살표 키를 하든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하든 위를 하든 아래를 하든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느낌표 뒤, 그러니까 맨 뒷부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고
자, 먼저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Shift를 배웠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제가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왼쪽 화살표 키 하면 W 왼쪽으로 커서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이번엔 헬로의 H 왼쪽, 한 번 더 하면 P의 왼쪽, 이런 식으로 커서가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방향 키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일종의 단어 단위로 커서를 점프시킬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단어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단어랑 예를 들어 한글과 컴퓨터 한글에서 생각하는 단어랑 등등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얘 같은 경우는 따옴표가 붙어 있다. 따옴표는 단어에 포함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여기서 지금 스탑을 한 겁니다. 등등등과 같이 그건 조금씩 다르긴 해요. 비주얼 스튜디오도 여러분 지금 C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다며요. 그죠? 거기서도 약간 다르게 동작을 할 거예요. 아무튼 자, 컨트롤 키가 이렇게 동작한다는 거 배웠으니까 이제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를 둘 다 누른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제 단어 단위로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해요. 따옴표 직전까지 선택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 쉬프트에서 왼쪽으로 뚝뚝뚝 달리시면 좀 더 편하게 내용물을 교체하거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더 신기한 21세기의 신기술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스포일이 될까봐 C++로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해서 복붙을 했다 칩시다. 자, 제 목표는 지금 여기 잘은 모르겠지만 COUT라고 적혀있는 거 5개를 전부 다 CERR이라는 네 글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ERR 이러고 자빠졌을 건데 요즘 개발 도구들 뭐 파이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발 도구들은 자, 우리 지금 컨트롤 키 배웠고 쉬프트 키 배웠잖아요. 알트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면 커서가 복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ABC 하면 이 5개의 커서에 제가 키보드 한 번만 입력해도 다 ABC를 입력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단어 선택하고 여기까지 하면 저는 이제 여러 줄을, 그러니까 잘 나열되어 있는 여러 줄을 커서를 복제함으로써 여러 군데에다가 한 번의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ESC 키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혁신이죠, 이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렇게 좋은 친구니까 이제 2반, 3반 친구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고치느라 시간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Alt, 마우스 드래그 기억해 두세요. 그걸 쓰시면 좀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개발 도구들에서도 꽤 많이 지원하니까 그럭저럭 쓰실 만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베리에이션을 하나를 더 가져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줄 중에 윗줄 요 따옴표 뒤에다가 컴마를 찍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end는 따옴표까지 추가를 해둔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전까지는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한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세상 안녕 한국말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느낌표 바로 뒤에 세상 안녕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컴마는 엔드 어쩌고 저쩌고를 붙였더니 이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다른 거냐라면 자, 사실은 이 윗줄 이 문장을 실행할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느낌표까지 요 13글자만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엔터키까지 우리가 직접 해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긴 하지만 지가 알아서 맨 뒤에다 엔터키를 쳐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엔터키를 치는 게 성가시다 라면 이것까지 출력해주고 마지막에는 지금 따옴표는 0글자를 의미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뒤에다가는 아무것도 출력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네. 엔터 치지 말라고 우와 같이 우리가 지정을 하는 셈이 됩니다.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아무것도 적지 말아줘 대신에 물음표를 3개 적어줘와 같이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이러면 엔터키를 치지 않고 대신에 물음표를 3개를 적어줄 겁니다. 언제? 느낌표까지 다 출력이 끝난 다음에요. 그래서 2개 하면 2개 보여주고 하나 하면 하나 보여주고 0개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게 돼요. 느낌표까지만 출력하고 거기서 그냥 끝입니다. 이 문장의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급 후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해서 세상 안녕을
지금 출력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엔터키 치도록 돼 있나 보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가 튀어나왔는데 이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3 뭔지 몰라요, 5 뭔지 몰라요. 아무튼 본인이 보기에 모르는 단어, 내 사전에 없는 단어 그런 게 튀어나오면 바로 제깍 네임 에러 같은 오류를 뱉도록 되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동일한 내용을 지금 적어야 된다라면 복사 붙여넣기를 잘 활용해 가면서 이전에 잘 적어놓은 코드 예쁘게 복사해서 들고 와서 여기다 다시 붙여놓고 필요하다면 따옴표 내용물 정도는 커스터마이즈해서 바꿔가면서 진행하시면 지금 새로 적은 그 세 문장도 아마도 잘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은 복붙을 하실 때 보통 문장 단위로 하시게 될 거예요. 문장 내지 문장들 단위로 하시게 될 거예요. 따라서 Shift 위아래 화살표를 써가면서 문장 단위로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첫 스타트는 잘 끄는 셈이 될 것 같고 뭐 정리해두고 쉬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거의 20분 다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쉬도록 할게요. 이어서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두고 실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리입니다. 자, 오늘 내가 적는 것이란 제목으로 문장 실행 2가지 굵은 글씨 단어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꽤나 다양한 문장들을 직접 적어본 셈입니다. 의외로 맨 처음 우리 현장 학습할 때 맨 처음 적었던 그 3 적고 엔터키 친 것도 어엿한 유효한 파이썬 문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걔 오류 같은 거 하나도 안 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3이라고 보여줬었습니다. 저것도 파이썬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가 문장이 아니다라면 그건 기본적으로 실행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자, 아까 전에 신텍스 에러 구경했을 때 3 더하기까지만 적고 엔터키 쳤을 땐 오류가 났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만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그래서 뭐를 3이랑 더하라는 건데 를 알 수가 없어서 저 2글자 적고 엔터키 친 거는 유효한 파이썬 문장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신텍스 에러, 이건 문장도 아닌 것 같은데 오류 메시지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py 파일 첫 줄에다 적어본 그 주석 역시나 문장은 아니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주석은 실행의 대상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래요. 문장은 그렇고 파이썬 문장에 대한 실행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문장을 적어가면서 엔터 쳐가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실행을 시키는 입장이 됩니다. 일종의 사동형 표현을 써야 돼요. 그렇기는 한데 뭔가 시키다 이런 게 어감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편의상 실행시키다 대신에 실행하다,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자동사 같은 느낌으로 적고 제가 발음할 거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번 학기 동안 실행 이 2글자가 눈에 보인다라면 아, 이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는 거, 우리가 적은 문장을 가지고 하는 거 라는 거를 항상 주지해 가면서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C 동네에서는 거긴 파이썬 동네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C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해준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일단 C 동네에서도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인 것까지는 또 맞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파이썬에 국한되는 얘기면 최대한 이렇게 파이썬 붙여가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지금 2가지 맛을 같이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이브리드 같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어떤 동등한 내용을 다루고 있나, 어떤 부분은 차이가 있나 구경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본 내지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파이썬 프로그램은 여러 문장들의 나열로 구성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인터랙티브를 쓸 때는 매번 그 꺽쇠 3개 옆에다가 수동으로 문장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엔터 쳐가면서 실행해보는 게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py 파일에다가 문장들을 쭉 적어놓은 다음에 F5를 누르는 거는 그 파일에 우리가 적어놨었던 문장들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쭉 실행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문장 2개로 구성되어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어 놨죠. 이렇게 가지고 F5 눌렀을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위에 있는 문장 해서 헬로 월드 출력하고 아래에 있는 문장 해서 안녕 세상 출력하고 등등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역시나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중요한 점은 문장 이야말로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적는 것이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 동네 중요한 단어들 오늘은 2개 나왔지만 나중에 10몇 개, 20개 나올 수도 있어요. 다양한 단어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 말하는 이 굵은 글씨 문장은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키보드를 쳐가면서 인터랙티브 내지는 .py 파일에다 차곡차곡 적음으로써 완성되는, 형성되는 친구입니다. 괜찮아요? 어떤 단어는 이론적인 뭔가를 지칭하는 단어일 수 있어요. 어떤 단어는 우리 말고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갖고 놀 만한,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단어일 수 있어요. 등등등인데 일단 이 문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나 문장 적어야 돼 하면서 열심히 키보드 쳐가면서 적는 거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직접 어떤 문장을 어디에 어떻게 적어뒀냐에 따라 그 문장이 언제 실행되냐, 그다음에 실행 도중에 무슨 작업을 할 거냐가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래밍 목표가 제시됐을 때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문장을 적어가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 내가 적는 겁니다. 그 대상은 문장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까지 두 종류의 문장을 실제로 적어봤습니다. 이따가 실습에서 2 종류를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 적을 수 있어요를 2번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2 종류 구경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면 이제 본론 첫 단계 그럭저럭 잘 단추를 여민 셈이 되고 아까 쉬었으니까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수업 후반부는 이제 전반부가 제가 열심히 썰을 풀고 같이 한번 예시 확인해 보고 직접 엔터 치면서 퀴즈 풀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론 수업이라고 할 만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의 후반부는 아직은 여러분이 구경해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도입해 가면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목표에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이론 시간에 문장이랑 실행 2 단어가 나왔고 이론 시간에 걔네에 대한 설명까지 끝내놓고 우리가 지금 턴 종료를 했단 말이에요. 실습 시간에도 뭔가가 새로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습 시간에 그 2시간 안에 그 1.5시간 안에 그 새로 등장한 내용을 바로바로 설명을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그런 새로운 요소를 한 번은 사용해 본 사람, 경험해 본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주 이론 시간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면서 정리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막 필기를 한다든가 실습 내용을 아니면 본인 녹음기를 들고 와서 제 목소리를 또 녹음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있을 중간고사 기간에 여러분도 그 당시에 실습 뭐 했지 막 굳이 막 복잡하게 완벽하게 떠올리려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만약에 실습 시간에 다룬 것 중에 엄청 중요한 게 있었다면 그 다음 주 이론 시간에 우리 이전에 이거 해본 적 있잖아요. 사실은 걔 이렇게 부릅니다와 같이 정식으로 슬라이드를 투자해 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한 주 한 주 백지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간직하고 있는 느낀 점만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구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을 꼭 리스펙트를 해주세요. 아무튼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순간이니까 여러분이 과제라든가 오늘처럼 실습 최종 목표라든가 그런 거 달성한 다음에는 느낀 점을 적는 타이밍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걸 아직 이 클래스에 안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설명 끝나고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느낀 점 적는 타이밍이 오면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담고 있는 그런 감정을 그럭저럭 솔직하게 적어놓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남들 기말 볼 타이밍에 우리 종강 맞이할 타이밍에 2주차 느낀 점 내가 적은 거 다시 열어보면 그래요. 그때 난 참 젊었지 하면서 어렸지 하면서
감회에 젖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요 우리 이 클래스에다가 과제랍시고 이렇게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들 거고 배점은 없고 과제로 일단은 잡아놓지만 성적에 포함 안 할 거고 텍스트 항목에서 뭐 표절 검사 뭐 이런 거를 고를 수 있나 봐요. 카피 킬러, 복붙을 죽여라. GPT 킬러, GPT를 죽여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아마 GPT를 죽이는 게 아니라 GPT를 사용한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도구겠죠. 아무튼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감은 다음 주 수업날 밤까지로 해두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장해 둘 예정이고, 그래서 자 얘는 진짜 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배점은 지금 빵점으로 해놨습니다. 하지만 기한은 있어요. 가급적이면 다음 주 수업 오기 전까지는 오늘 실습에서 제시하는 최종 목표를 집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으로 마감은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감 안에 제출 안 하면 빨강색으로 미제출 아니면 뭐 지각했음 막 그런 식으로 막 낙인을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싫은 친구들은 주말 동안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집에서 한번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놨고 지금 느낀 점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 느낀 점을 적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아까 그 프린터 어쩌고 두 줄 적어놓은 그 .py 파일을 들고 와 봅시다. 만약에 닫아버렸다라면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예시.py를 윈도우스 11 기준으로 Shift 우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열기 다음에 Edit with Idle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걷다 마우스 갖다 대면 3.12 버전 아이들로 열겠다 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윈도우스 11 쓰는 친구들 중에 다수는 Shift 우클릭을 해도 얘가 아마 안 뜰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월요일 날 발견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명쾌한 솔루션, 해결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hift 우클릭 했는데 이 친구가 안 뜬다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닫혀 있는 상황에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인터랙티브를 켜고 얘는 작업 표시줄에 있으니까 바로 켤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 메뉴에 있는 오픈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py 파일 있는 예를 들면 바탕화면 같은 데 가서 열기를 누르면 이때는 정상적으로 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py 파일을 아이들에서 열기 위해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일단 그렇게 해둡시다. 그 다음에 Shift 우클릭해서 Edit with 아이들이 보인다라면 이걸 누르시면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바로 .py 파일을 열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윈도우스 10 쓰는 친구들은 아마 잘 보일 겁니다. 그 다음 맥 쓰는 친구들도 잘 보였던 걸로 기억해요. 윈도우스 11 쓰는 친구들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py 파일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봅시다. 자, 현재 이 파일에는 문장이 총 2개가 적혀 있어요. 주석 하나랑. 그렇다 보니까 F5를 눌러갖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에 메시지 2개가 연이어서 출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 두 문장은 눈으로 보기에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보기에는 헬로 월드 세상 안녕 하고 그냥 한숨에 그냥 한꺼번에 출력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달리 말하면 저 두 문장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둘 중에 위에 적어둔 문장이 먼저 실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못 믿겠다면 오늘 아까 배운 복사 붙여넣기를 살짝 과도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가 과연 얼마나 강력하나를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배웠던 복붙 스킬을 활용해서 문장을 256개 이상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컨트롤 쉬프트 배웠잖아요. 컨트롤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가능하고 또 컨트롤 위아래 화살표가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컨트롤 쉬프트 위 화살표 하면 이런 식으로 두 줄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쉬프트 위 화살표 하면 줄 단위로 선택하는 거고 거기에 컨트롤을 추가로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하면 코드 덩어리 단위로 선택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줄 사이에 엔터를 한 번만 쳤기 때문에
이 두 줄이 연이어서 붙어 있고 따라서 얘네 둘은 한 덩어리로 지금 간주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줄 이상 엔터키를 쳤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위와 살피하면 여기까지만 선택되고 한 번 더 눌러야 전체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등등등이요. 그래서 이 두 줄을 둘 다 선택하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2배가 되는 거죠. 그 짓을 한 번 더 하면 8개, 16개, 안 돼. 32개, 64개, 128개, 256개를 적었습니다. 하고 저장하고 실행하면 이제는 좀 뭔가 스크롤이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적는 것도 여러분 눈에 비추기 시작할 겁니다. 확실히 제 컴퓨터는 지금 문장 256개를 단숨에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 거 하고 아래 거 하고 그 아래 거 하고 언제 끝나는 거냐 하면서 계속 시간을 들여가면서 열심히 실행하고 출력하고 실행하고 출력하고 등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는 지금 이 문장 256개 덩어리를 몇 초 만에 실행하고 있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한 0.7초 내지 0.8초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문장 256개 실행하는데 예를 들면 1분이 넘게 걸린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줘. 우리 진지하게 한번 노트북을 바꿔야 되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56개가 예를 들어 지금 막 30초 넘게 걸리는 친구 아마 없겠죠. 보통은 이제 뭐 0.5초에서 2초 사이 정도 시간 안에 다 주파를 할 겁니다. 일단 제 컴퓨터는 올해 그러니까 지난달에 230만 원 주고 산 노트북이고 0.7초 정도 걸렸어요. 0.7초보다 빨리 끝났고 230만 원보다 저렴한 컴퓨터를 들고 있다면 아무 얘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정도 대충 구경해 봤다면 이번엔 역수를 한번 재봅시다. 내 시계 기준으로 1초 동안 내 노트북은 문장을 몇 개까지 실행할 수 있나를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원래 256개가 0.8초 걸렸다. 그러면 문장을 몇 개를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살짝 생략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코드를 조금 고쳤다가 지금까지는 컨트롤 S 누르고 F5를 눌렀잖아요. 근데 코드 좀 고치고 그냥 F5를 눌러도 알아서 어차피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그 .py 파일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나 지금 프로그램 실행할래? F5 누르면 이거 저장 안 돼 있는데 저장해 줄까? 하고 우리한테 역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엔터키 치면 알아서 저장하고 실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매번 컨트롤 S를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F5를 누르기 직전에는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언제 배터리가 날아갈지 모르니까 저장은 매번 편할 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걸 적당히 찾아보셨다면 일단 저는 1초 동안 한 330개 정도를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해봤을 때는요. 일단 저는 그렇고 여러분도 각자 뭐 200 몇 개, 400 몇 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지금 하나를 계산해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원래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막 우리 입장 같은 거, 우리 사정 같은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문장 5개 적혀 있네. 첫 번째 거 실행 열심히 하고 걔에 대한 실행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문장의 실행을 시작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 프로그램 전체 실행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효율을 중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실 속의 개념 내지는 자연계의 개념인 시간 개념을 우리 프로그램 안에 접목을 시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 속 시간 개념, 현실의 1초를 감안해서 적절한 속도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초를 다룰 수 있는 자 10초를 다룰 수 있을지언니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10번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오늘 적당히 하고 집에 가서 노트북 뚜껑 다시 열고 부모님한테 저 이거 오늘 파이썬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하고 F5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10초 동안 아무 글자도 출력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게 뭐한 짓이니? 라고 하시면 10초 뒤에 바로 맨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는 거죠. 부모님 사랑해요 이런 거를 프린트하는 맨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깜짝 놀라시면서 아유 우리
대견하고 나면서 용돈을 올려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짝 응용하면 여러분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노래 나오면서 밑에 이제 글자들 하얀색으로 돼 있다가 노래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입혀주는 그런 느낌으로 출력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만든 이 프로그램을 응용하면 당연히 1초가 되면 0.5초도 되고 등등등 다 되는 거죠. 아무튼 어떤 노래 박자에 맞춰서 그 노래의 가사를 따박따박 출력하는 프로그램도 역시나 능히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잘 적은 다음에 USB에 담아갖고 노래방 가서 노래방 기기에다 꽂아서 거기서 F5 누르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노래 가사를 그 노래 박자에 맞게 적절하게 출력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맹점이 생깁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적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는 내 컴퓨터에서 1초 동안 실행되는 문장 덩어리가 노래방 기기에서도 동등하게 1초 동안 실행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들 저는 지금 1초에 330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뭐 200개, 400개 지금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든 엔간한 컴퓨터들에서 동등하게 0.5초 동안 딱 실행되는 코드 문장 내지는 문장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노래방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그걸 당장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미리 적어놨어요. 다행히도. 현실 속 1초 등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정밀하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문장들이 미리 마련이 돼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일종의 수입을 해와서 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오늘 수업의 최종 목표는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기예요. 뭐냐? F5를 누르면 박자에 맞게 각각 가사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출력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3번에 걸쳐서 3가지 버전 MK1, 2, 3에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F5 누르면 그냥 한번 출력하는 버전 그리고 끝나요. 그 다음에 F5 누르면 우리가 2배속으로 하고 싶어 하면은 2배속으로 노래가사 출력하고 0.5배속 하고 싶어 하면은 2배 간격으로 각각의 글자들을 출력함으로써 0.5배속으로 출력하고 등등을 할 수도 있는 버전. 마지막 3번째는 연속 재생이 가능한 버전. 연속 재생 여러분 유튜브 연속 재생하는 방법 다 알죠? 그 영상 나오는 부분 우클릭하면 이제 연속 재생 그 메뉴가 있잖아요. 그걸 눌러놓고 주무시면 제 유튜브 조회수가 점진적으로 모노토닉하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마지막 버전까지 만들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최종 목표는 여러분이 직접 노래 하나를 정해서 그 노래에 대한 노래 가사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저랑 같이 제가 정한 노래 학교종이라는 노래의 앞소절 적당히 짧게 준비해두고 걔를 한번 출력하고 배속 조정할 수 있고 연속 재생할 수 있는 버전을 만들어 본 다음에 여러분의 노래에 한번 직접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해두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준비 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막 200 몇 줄 있을 건데 얘네 맨 위에 줄만 빼고 그냥 다 날려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위 화살표 한 다음에 한 줄만 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헬로 월드 대신에 우리 학교종 할 거니까 학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복붙을 하면 되겠죠. 학교종이 땡땡땡 3개는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5배로 뻥튀기를 시켜주고 하나는 마지막 땡을 3번 복붙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엔터키를 쳐주는 게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종이 뒤에는 띄어쓰기를 하나를 넣어주면 예쁘게 보일 것 같군요. 자, 이거 다 키보드로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 뭐 6주차 정도 접어들면 복붙을 해도 우리 수업 진행 속도를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복붙을 연습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학교종이 땡땡땡 다 각각에 대해서 문장을 다 적으셨으면 F5 눌러갖고 엔터 쳐서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예쁘게 나올 겁니다. 저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F5 누르면 무려
눈 깜짝할 새에 7글자가 다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도 지금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얘네가 한 번에 그냥 착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 종이 땡땡땡 하고 끝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지 않고 있냐로 물어보면 당연스럽게도 우리가 이따위로 적어놨으니까 라고 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자, 이 문장 학을 화면에 출력하는 이 문장의 실행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바로 교를 출력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빨리 끝나요. 그 다음에 바로 종 출력하고 바로 마지막 땡까지 출력해서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자, 지금은 이거는 저만 적을게요. 우리 지금 목표를 달성하려면 학을 출력하고 나서 교를 출력하기 전에 여기에 적당히 자, 여러분 학교 종이 몇 BPM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학이랑 교 사이는 아마도 0.5초 정도. 그래서 실행하는 데에 0.5초 정도 걸리는 문장을 여기다가 적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을 출력하고 요 두 번째 줄 실행하는데 0.5초 정도 걸리고 따라서 0.5초 뒤에 교를 출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박자에 맞게 학 뒤에 살짝 기다렸다가 교를 출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이썬 문장을 또는 문장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적당히 지금 코드 덩어리 위에다가 엔터키 좀 치고 알파벳, 그러니까 영어로 I로 시작하는 임포트까지 적고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임포트라는 글자가 황금색으로 빛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입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를 수입해 올 거냐? 우리는 지금 현실 시간과 관련한 무언가를 지금 가져와서 써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염원을 반영해서 여기다가 타임까지 적고 엔터키를 쳐주면 우리가 임포트 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적어본 셈이 됩니다. 임포트 문이라 부르고 우린 지금 시간 관련한 기능 일단 가져와야겠구만 이라고 적어놓고 그 아래 문장을 추가로 적은 셈이 돼요. 따라서 F5를 누르면 저 임포트 문을 먼저 실행하고 원래 적혀 있었던 문장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깔끔하게 해결될 거예요.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무려 아까 전이랑 하등의 차이가 없는 실행 흐름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수입만 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을 어느 정도 쉽게 적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같이 적어봅시다. 학 출력하는 부분이랑 교 출력하는 문장 사이에 일단 방금 수입해온 타임을 적고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마침표를.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뭔가 이름들의 목록이 뜰 겁니다. Alt, Zone, ASC 타임, C 타임, Daylight, GM 타임, MK 타임, Monotonic, Purple Counter, Process 타임 하다가 뭔가 좀 익숙해 보이는 S로 시작하는 Sleep이라는 5글자가 눈에 보일 거예요. 잔다는 거죠. 자, 일단 얘를 선택하거나 직접 5글자를 키보드로 치고 여는 괄호를 누르시면 노란색으로 우리한테 툴팁 설명을 보여줄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몇 초 동안 채울까를 결정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우린 지금 학을 출력한 다음에 교를 출력하기 직전까지 0.5초를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반영해서 0.5라고 적고 괄호를 닫으시면 아까 제가 주석으로 적어놨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적합한 문장을 적은 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교랑 종 사이에서 두시고 이 뒤에 두시고 땡 뒤에 두시고 땡 뒤에 두시고 마지막 땡은 2분음표니까 이 때만 1.0초 동안 쉬도록 만드시면 그 다음에 저장하고 F5를 눌러보세요. 아무튼 저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F5 한번 눌러볼게요. 교, 종, 이, 땡, 땡, 땡 끝 하고 1초 뒤에 꺽쇠 3개가 나오는 걸 봐선 마지막 땡 뒤에 2분음표까지 예쁘게 잘 쉬고 프로그램 실행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MK1 F5 누를 때마다 그냥 한 번씩 부르는 버전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셈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버전 바로 이어서 돌입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버전입니다. 지금 얘는 F5를 누르면 언제 어떻게 누르든 간에 항상 1배속으로 학교종 노래를 부르는 친구예요. 우리의 목표는 만약에 지금 내가 마음속으로 이거 이번에는 2배속으로 불렀으면 좋겠네 하면 2배속으로 출력을 하고 0.5배속 했으면 좋겠네 하면 0.5배속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럼 2배속으로 출력하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자, 0.5초 동안 학이랑 교 사이에 0.5초 동안 쉰다는 게 1배속으로 노래 가사를 출력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2배속이면 몇 초 쉬어야 됩니까? 그렇죠? 간격이 절반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속도가 2배가 될 테니까요.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만약에 내가 2배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실질적으로 0.25초 동안 쉬고 만약에 내가 0.5배속이라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1.0초 동안 쉬도록 지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있는 것들 중에서요.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지금은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속 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배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 철학적인 질문을 먼저 내려보는 겁니다. 이 친구 3, 5 이런 걸 1도 모르는 친구란 말이에요. 따라서 배속이란 개념도 모르는 친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배속이란 무엇이냐, 그래 너도 알려줘야겠구만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자, 임포트 문 아래에다가 적당히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우리 3는 3하고 엔터 친 거랑 비슷하게 배속, 영어로 뭐 템포 정도면 적당하겠죠. 템포는 2 정도를 적고 엔터를 쳐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내가 2배속으로 출력하겠어라는 강렬한 의지를 파이썬 문장으로 표현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문장은 아쉽게도 나는 2배속으로 출력하고 싶은데 얘는 항상 1배속으로 출력하는 문장이 적혀 있어요. 따라서 템포가 2라면 얘는 0.5가 아니라 0.25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템포가 0.5라면 얘는 1.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반비례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이건 아직까지는 저만 칠게요. 우리의 목표는 지금 0.5 나누기 템포와 같이 이 문장 내용물을 살짝 수정하는 거예요. 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 됩니다. 7개가 적혀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바꾸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아이들은 그 Alt 드래그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단축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기준으로는 Ctrl H를 누르시면 이런 Replace Dialog라는 친구가 뜰 거예요. 그 다음에 맥 쓰는 친구들은 제가 듣기로는 Command R인가 그랬던 걸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Replace Dialog, 말 그대로 어떻게 무엇을 찾아서 어떻게 바꿀까요?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뜬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꾸고 싶은 건 0.5하고 닫는 괄호 적혀 있는 내용을 0.5하고 그냥 바로 닫는 괄호가 아니라 나누기 템포까지 하고 닫는 괄호와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 .py 파일에 있는 이것들을 이걸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Replace All 버튼을 누르시면 전부 다 찾아서 다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누르시면 진짜로 0.5라고 적혀있는 6군데가 0.5 나누기 템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분음표 하나만 수동으로 나누기 tempo 추가로 적어주면 배속 조정 기능 구현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자, 지금 2배속입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끝 하고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4배속 하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0.5배속 소수점도 당연히 돼요. 종이 땡땡땡 끝 하고 마지막에 2초까지 쉬는 것도 잘 감지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 이제 배속 조정 기능이 끝이 납니다. 그럴싸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능은 연속 재생 기능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F5 누르면 노래 가사를 한 번 출력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목표를 F5를 누르면 노래 가사를 3번 연거푸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 복붙하면 되는 거죠. 이거 복사해서 Ctrl C 한 다음에 Ctrl V 하면 F5 눌렀을 때 3번 부를 겁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까요? 하면 일단 8배속으로 할게요. 빠른 퇴근을 위해. 이건 저만 할게요. 자, 전 지금 3번 복붙을 했어요. 8배속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3번 부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겁니다. 왜냐? 똑같은 코드를 지금 3번 연이어서 문장 덩어리를 적어놨으니까요. 그러면
자, F5를 누르면 동일한 노래 가사를 10번 출력하는 프로그램, 뭐 100만 번 출력하는 프로그램 얼마든지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100만 번, 1억 번, 뭐 1조 번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론상 제한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이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계속 동일한 노래를 한도 끝도 없이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론상 무한 번 노래 가사를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복붙을 무한 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자 지금 봐봐요. 우리 항상 저장하고 실행하잖아요. 그죠? 저장을 어디에 하냐라 물어보면 저는 지금 C 드라이브 어쩌고 저쩌고 달리 말하면 지금 SSD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 제 하드는 이게 아마 512GB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거는 뭐 1테라, 2테라 달려있을 수도 있죠. 자, 그 이 .py 파일에는 말 그대로 이 글자들이 지금 담겨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100글자 담겨 있었다. 그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200글자, 300글자, 1000글자 등등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붙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 .py 파일의 크기가 늘어나고 따라서 SSD에서 차지한 필요한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붙을 무한번 한다라는 건 무한대의 용량을 가진 SSD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복붙을 무한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노래 가사를 무한번 출력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그걸 우리는 복붙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연속 재생 기능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이전에 적어본 적 없는 별도의 문장 적는 방법을 도입을 해서 타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출력하는 버전 잘 만들어 놨잖아요. 요 학 출력하는 문장 바로 위에 커서를 갖다 대고 자, 이번에도 알파벳으로 while을 적고 띄어쓰기를 해보세요. while 무슨 뜻입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동안 뭔가 작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린 지금 그런 while문이라는 친구를 지금 적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안 뭘 할 거냐 해서 이 뒤에다가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 네 글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얘도 역시나 황금색으로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현장 학습할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 있는 단어 너 혹시 3가 아니라 true 그런 거 아니었니? 했을 때 튀어나왔던 개예요. 여기까지 적고 쉬프트 세미콜론 하면 적을 수 있는 콜론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while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장의 첫 줄을 성공적으로 적은 셈입니다. 우린 지금 while true 하고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true는 뭔지 다 알죠? 우리 참술기 식당의 그 참이잖아요. 아무튼 참됨이란 뜻이죠. 그래서 참된 동안 내지는 정의가 살아있는 동안 달리 말하면 무조건과 같은 느낌으로 한도 끝도 없이 와 같은 느낌으로 첫 줄을 적었다 보시면 되고 요 다음은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학 출력하는 문장 바로 왼쪽에다 커서 갖다 대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 화살표를 꾹 눌러서 노래 가사를 한번 출력하기 위해 적어놨었던 모든 문장을 다 고르시고 마지막으로 키보드의 탭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Q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한 단씩 들여쓰기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나만의 첫 while문을 작성을 끝을 낸 셈이 됩니다. 일단 뭐 그러려니 하고 요건 넘어갑시다. 여기 들여쓰기까지 탭키 누르는 것까지 성공적으로 했다면 이제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저는 지금 8배속으로 해놨는데 지금 학교 종이 땡땡땡 출력하는 문장 덩어리를 한 덩어리밖에 안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십 번 넘게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터리 몇 프로 남았나요? 지금 우린 악성 코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배터리가 활활 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싫다, 난 얘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면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빨간 오류 메시지를 뱉으면서 끝나요. 꺽쇠 3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키보드 인터럽트 프로그래머가 키보드 쳐서 나 방해받았음 일 안 해 이러면서 마지막 오류 메시지를 뱉고 프로그램 실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됩니다. 맥 친구들은 제가 컨트롤이라고 부를 때 엔간하면 아마도 커맨드를 누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컨트롤 키가 아니라 커맨드 C를 누르시면 아마 죽을 겁니다. 근데 안 죽는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한영 키가 눌려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전 수업들 해봤을 때 경험상으로 그 정도면 엔간하면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이론상 무한히 노래 가사를 출력할 수도 있는 버전을 만든 셈이에요. 적어도 이 프로그램 바깥에서의 요인, 배터리가 없습니다 라든가 지금 컨트롤 C 눌렀습니다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 않는 한 한도 끝도 없이 동일한 노래 가사를 출력할 수 있는 마지막 MK3를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최종 목표에 도전해 볼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노래 하나를 고른 다음에 F5를 눌렀을 때 그 노래에 맞는 그 노래의 박자에 맞게 노래 가사를 한 글자씩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이번 주 활동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너무 긴 노래 막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거 고르지 마시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짧은 나비야라든가 비행기 얼마나 명곡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고르셔서 천천히 살짝만 진행해 보고 끝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걸 해야 집에 보내드렸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가시면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파이썬 수업 영상도 있을 건데 그걸 열어보시면 2주차 거 열어보시면 20대 성인 남성과 30대 중반 중년 남성이 되게 귀여운 노래를 같이 부르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올해부터는 조금 마일드하게 가기로 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직접 하고 가시고 싶으시면 우리 30분 아직 남았으니까 하고 가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다른 데로 옮겨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오늘은 그냥 집에 가시고 집에서 살짝 진행해 보고 우리 지금 이 클래스에 느낀 점 적는 곳 마련해 놨잖아요. 다 했다 싶으면 여러분이 느낀 점 적고 각자 한 주를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1도 궁금하지 않으니까 각자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이번 주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설명드려 놓고 궁금한 거 있거나 늦게 왔다 하는 친구들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수업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